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당신은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술집을 전전하거나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입니다. 월급날은 스쳐 지나갈 뿐,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썰물처럼 돈을 쓸어가 버립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40대의 당신, 흰머리는 늘었고 얼굴은 푸석해졌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은 빚 청구서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왜 죽도록 일하는데 빚만 늘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당신에게 전할 이야기는 6천년 전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 바빌론에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거부가 되고 누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예가 되는가?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혹은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전하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르카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텅 빈 지갑을 채우고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냉혹하지만 확실한 공식입니다. 바빌론의 평범한 전차 제작자 반시르는 친구에게 한탄합니다. 우리는 평생 뼈 빠지게 일했네. 그런데 자네나 나나 텅 빈 지갑 말고는 가진 게 없군.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건가? 그들은 바빌론 제1의 부자 아르카드를 찾아가 비결을 묻습니다. 아르카드는 웃으며 답합니다. 자네들은 아직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웠더라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리고 그는 부의 첫 번째 법칙을 선포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르카드의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네가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자네 몫으로 남겨둬야 하네. 당신은 반문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옷가게 주인에게 준 돈, 신발 가게 주인에게 준 돈, 식당 주인에게 준 돈,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에 준 이자. 그 돈은 전부 남에게 준 돈입니다. 당신은 지난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모두 타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위해, 카드사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아르카드는 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저축하라. 이것이 바빌론 부자들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빚 갚기도 빠듯한데 저축이라니요? 당신은 항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40대의 가계부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녀 학원비, 생활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축해야 합니다. 10분의 1입니다. 300만 원을 번다면 30만 원, 500만 원을 번다면 5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할 노예입니다. 이 돈이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쳐서 당신에게 거대한 부를 안겨줄 것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 10분의 1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래의 부자와 맺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빚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여기서 바빌론의 지혜는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합니다. 바로 70대 20대 10의 법칙입니다. 수입의 70%로 생활하십시오. 수입의 20%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10%는 저축하십시오. 많은 40대가 빚을 빨리 갚고 싶다는 조급함에 수입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씁니다. 그러다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빚은 줄지 않고 삶의 의욕만 꺾입니다. 하지만 10%를 먼저 떼어놓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당신은 희망을 봅니다. 나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빚을 갚아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빚을 갚는 데 쓰십시오. 채권자들을 찾아가 설득하십시오. 내가 버는 돈의 20%를 매달 갚겠다. 대신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굴 채권자는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70%입니다. 70%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당신은 비명 지를 것입니다. 여기서 아르카드는 묻습니다. 필요한 지출과 욕망에 의한 지출을 혼동하지 말라.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욕망입니다. 남들처럼 타야 하는 좋은 차, 남들처럼 입어야 하는 브랜드 옷, 습관처럼 마시는 비싼 커피, 주말마다 외식하는 습관.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40대는 체면을 중시하는 나이입니다. 친구들에게 처가나 시댁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당신의 지갑을 갉아먹고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지갑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70% 안에 삶을 구겨 넣으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도려내십시오. 차를 줄이십시오. 술 약속을 끊으십시오. 넷플릭스와 골프를 끊으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바빌론의 석판에는 빚더미에서 탈출한 낙타 상인 다바시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탈출하여 이 70대 20대 10의 법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빚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축 통장의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군. 자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빚에 짓눌려 고개 숙인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빚의 노예로 살며 은행을 위해 일하다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의 성벽을 쌓을 것인가. 아르카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번 카드값만 맞고 나서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당신을 가난에 가두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는 즉시 당신의 모든 빚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떼어 다른 통장에 넣으십시오. 그 통장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90%로 빚을 갚고 생활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40대 늦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부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빚에 허덕였고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고 실천했고 인내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밖으로 흘러나가던 돈의 물길을 당신의 지갑 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물줄기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당신의 삶을 풍요의 바다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빌론은 멸망의 먼지가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부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지혜를 증명할 차례입니다. 3년 뒤 빚에서 탈출해 웃고 있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떼십시오. 당신의 텅 빈 지갑이 황금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